일 잘하지만 팀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일 제대로 안 해서 민폐 끼치는 사람, 내일 내일 칼같이 가르면서 협력을 하지 않는 사람, 다루기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팀 안에. 팀장은 성과를 무서워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안녕하십니까. 김성호 코치입니다. 어느새 세 번째 영상까지 다 지나고 네 번째 영상을 맞이했네요. 이 시간에는 앞에 세 편의 영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님, 네. 앞에 영상들을 보셨을 때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나요? 네네. 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팀장님들이 어떤 역량을 키우면 좋을까요? 네. 역량이요. 네. 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한 역량. 피터님은 뭐가 궁금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성과 관리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평가가 있잖아요. 그 평가 단계를 할 때 팀원들에게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피드백 어렵죠. 참 이게 쉽지 않죠. 그 전달하셨던 팀장님들이나 그 리더분들이 막 편안하게 막 능숙하게 이렇게 하시던가요?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고요. 좋은 피드백은 좀 편하게 하시는데 좀 좋지 않은 상대가 불편하게 느낄 만한 피드백을 할 때는 되게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주저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그 물어보신 그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몇 가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이제 리더가 키워야 할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 참 이게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근데 안 해도 또 리더 활동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무슨 부모에게 아빠에게 필요한 역량 이거 배우고서 애 낳지 않잖아요. 엄마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 배워야 그때 애 낳을 자격이 생기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결혼하면 애 낳는 겁니다. 회사 올라가서 승진하면 리더로서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야 비로소 느끼죠. 내가 부족하구나. 애를 키우다 보면 내가 아빠로서 너무 부족하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처럼 리더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뒤늦게나마 이런 역량을 한번 키워봐야지 라고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을 품게 됩니다. 제가 권하는 역량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역량은 이겁니다. 생각하는 힘이 리더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추상적이죠. 하지만 모든 리더에게 대단히 필요한 역량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라는 당연한 질문이 나와요. 맥락을 생각해야 합니다. 끝그림을 생각하고 맥락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훈련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사고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져요. 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많은 정보 흡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어집니다. 전체적인 시각에서 맥락을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자 강점입니다. 더불어 팀원들이 궁금해할 질문들을 가지고 미리 답을 만들어 보는 것도 리더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예요. 보통 정치가들 내지는 대통령도 어떤 기자회견 같은 거를 할 때 예상 질문 딱 해가지고 하잖아요.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협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팀장님들이 너무 쉽게 팀원들과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팀원들은 뭐가 궁금할까? 지금 현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뭘까?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 합니다. 이게 팀원들을 위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역량은 의사소통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만 계속하는 것 같죠. 하지만 그만큼 당연한 게 중요해요. 의사소통입니다. 생각한 것을 가지고 팀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팀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을 가지고 생각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맥락 없이 주저리 팀장이 말씀을 하시면 팀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요.
무슨 말씀하셨지? 왜 저런 말씀하셨을까? 라고 보입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팀장은 그런 일이 생겼다. 팀장님의 과오입니다. 실책입니다. 의사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팀 정신입니다. 팀보다 앞서는 개인은 없어요.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하지만 팀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 일 제대로 안 해서 민폐 끼치는 사람, 내일 내일 칼같이 가르면서 협력을 하지 않는 사람, 다루기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팀 안에. 팀장은 성과를 무서워해야지 이런 사람들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면 팀장으로서의 역할은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정신을 마음속에 단디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아야 돼요. 개인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피드백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리더에게 피드백은 너무나 당연해요. 마치 사람이 숨 쉬듯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팀원을 만나서 하는 피드백은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전체 성과를 위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은 당신이 계속 그렇게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런 부분 때문에 전체 성과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렇게 바꿔주세요. 결국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피드백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피드백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과를 기준점에 두고 이 성과에 가기 위해서, 이 성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당신은 좀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유지해달라. 성과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과를 기준으로 의사소통하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기업이 성과를 내는 조직인데 성과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피드백을 한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왜 리더들은 몇 가지 감정들을 가지고 싸워요? 왜 미안해하죠? 왜 두려워하죠? 저 사람에게 부정적인, 예를 들어 약간 미흡하다, 좀 아쉬워, 좀 더 해야 돼 라는 말을 할 때 미안해해요.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고 반발할까 봐 두려워해요. 리더는 자신부터 붙잡아야 돼요.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멘탈을 붙잡아야 됩니다. 미안해하면 안 돼. 두려워하면 안 돼. 나는 리더로서 조직 안에서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조직 안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자리에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접어둬야 돼요. 성과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선한 목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다른 감정을 느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붙잡는 게 리더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성과 관리는요, 역동적인 루틴이에요. 있어 보이는 말 아닙니까? 역동적인 루틴이다. 요즘 사람들 루틴 되게 좋아해요. 너의 루틴은 뭐야?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해요. 루틴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성과 관리는 역동적이라고 했는데 역동적인 루틴은 뭔가? 목표하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피드백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해당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피드백하고 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성과에 도움이 되나요? 전혀 안 돼요.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에 도움이 되나요? 내년도 성과. 올해는 이렇게 부족했는데 그걸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내년도 성과에 기여를 하게 되는 과정인 거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성과에 진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과는 대단히 역동적이에요. 2025년 시작됐다고 해보죠. 목표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목표대로 1월을 지나요. 2주를 지났어요. 근데 처음에 목표를 했던 것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좀 미진해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1월 달까지 목표로 했던 것에 120%는커녕 80%만 달성하고 있어요. 위기의식을 느껴야 돼요. 역동적인 겁니다.
곧바로 뭐가 잘못됐는지 관찰하고 생각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리더가 하는 역할입니다. 성과가 역동적인 루틴이에요. 그냥 1년 목표로 한 것을 뭐 1년이니까 아직 시간 많아. 그래서 12월 때까지 지켜보고 안 됐네. 이게 리더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역동적인 루틴이에요. 중간에 흐름을 바꾸는 것이 그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백종원 씨 하는 프로 여러분 백패커 보셨나요? 백패커를 보면 100인분, 200인분 이런 식사를 준비를 해요. 근데 메뉴를 다 구성해가지고 구상해서 준비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가죠. 준비하다 보면 뭐 장비라든지 불색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예기치 않았던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마다 백종원 씨의 순발력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백종원 씨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설렁설렁 돌아다니면서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상황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게 안 되네? 저게 잘 나가네? 뭐가 안 되네? 라는 것들을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요. 그래서 안 되는 것들을 재빠르게 바꿉니다. 현실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이 리더거든요. 리더는 다니면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역동적인 루틴을 대하는 리더의 자세입니다. 체크리스트.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성과 관리를 위해서 당신이 하고 있는 루틴은 무엇입니까? 백종원 씨의 루틴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요? 나갔던 음식이 남은 채로 돌아오면 이분의 루틴은 그거예요. 손님이 왜 남겼지? 라고 해서 가서 맛을 봅니다. 먹던 음식을 맛을 보는 거예요. 남이 먹던 음식을 더럽게 왜 맛을 봐? 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리더인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루틴은 무엇입니까? 성과를 내기 위한 루틴. 당신이 팀원의 성과에 대해 관찰한 것은 무엇입니까? 최근 한 달 동안 관찰한 게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상황을 개선시켜서 성과를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취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과 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당신이 리더로서 강화할 역량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 관리라는 주제로 4편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리더 여러분께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보시면서 의문이 들었거나 아니면 의견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는 10분 할애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김성호였습니다.